안녕하십니까. 유영선입니다. 오늘은 전세와 전세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전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제가 세입자라면 어느 집에 전세를 살 때 이 집을 전세를 산다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말은 비슷하잖아요. 전세, 전세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차이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라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건네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집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인데 전세라는 것은 차임이 없는 형태죠. 보증금만 있는 형태. 그러니까 월 얼마씩 하는 그런 차임이 없는 형태가 전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세 뭐 1억, 뭐 전세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그 전세금만 존재하는 것이지 따로 차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전세와 전세권은 어떻게 다르냐? 전세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빚의 권리거든요. 이게 빚을. 그래서 채권인데 이건 집주인과 세입자인 나와의 채권인데 내가 이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 집을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집주인은 내가 원래 건넸던 그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반환받을 권리, 나는 채권자,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 세입자는 집주인은 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반환을 해줄 의무, 이런 빚의 권리예요. 빚에 대한 권리지 내가 전세금을 건넸다고 해서 이 집에 살고 있을 때 이 집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돈을 건네고 돈을 받고 이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전세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 또 반전세 있잖아요. 월세 똑같아요. 그 보증금과 그 차임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전세, 반전세, 월세는 다 같은 채권이라는 거.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채권이라는 점이 다르고 그러면 전세권이란 무엇이냐? 권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 물권이 뭘까요? 물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똑같아요. 형태는 전세금을 먼저 주고받고 했겠죠. 전세금을 건네고 거기에 전세권을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설정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서로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고 서류를 다 건네받았어도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전세권 설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되는 거고 이거는 법률 행위에 한 거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이 권한인데 이런 전세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뭐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정에서 바로 이 집을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나는 이 집을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받으면 되잖아요. 반환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되는데 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집주인의 뭐 사정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뭐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제 권리들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매를 보고 임의경매라고 하죠. 물건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는 거. 이거는 바로 이 전세권자가 뭐 누구의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세권이고 왜냐?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전세권은 채권이잖아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돈을 주고받은 권리만 있을 뿐이지 이 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이 사람은 이제 먼저 처음에 법원에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소유주에게
서류를 보내고 만약 거기에서 임대인,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는 지급명령이 안 돼요.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돼요. 법원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소송을 거쳐서 소송에서 이겨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런 집행 권원으로 이 집을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매는 강제 경매가 돼요. 그래서 저번에 임의와 강제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소송이라는 걸 거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무조건 전세보다 전세권이 더 유리한가? 무조건 더 나은가? 그런 것은 서로 이제 따져봐야 돼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이라는 건 말하면 임차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안심되는 권리가 좀 있는 반면, 단점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돈이 들죠. 전세권 설정 비용이라는 돈이 들죠. 그리고 이거는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 구하러 다닐 때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세권 설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자꾸 이런 게 올라오는 거 싫어하는 집주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처럼 이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 같은 경우는 전세권인 경우 보통 만약 전세금 1억이다 했을 때는 아무리 못 잡아도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전세권 설정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0.2%의 등기 비용이 들고 여기 이제 또 법무사님 수수료 이렇게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만약 1억일 경우 최소 50에서 60이 들고, 이 전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액도 올라가겠죠. 설정 비용도 올라가겠죠.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내야 되는 돈이죠. 근데 반면 전세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 확정일자 배웠잖아요. 확정일자 600원만 내면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전입신고하고 말 그대로 이 600원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기 물권. 이게 물권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권은 아닌데, 이게 만약 경매로 진행됐을 때 배당을 이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같은 그날에 똑같이 배당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면에서는 똑같아요.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다른 근저당이나 다른 원인으로 경매로 넘어갔다 싶었을 때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때는 내가 전세만 설정을 했건 전세권을 설정을 했건 똑같이 우선 변제권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아까 처음에 내가 보증금 반환을 다 못 받았을 때 내가 바로 이거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소송이나 이런 지급명령 이런 걸 거쳐서 이런 소송을 거쳐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돈이 안 들죠. 600원밖에 안 들고, 요거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고 임대인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반전세, 월세는 다 같은 채권이에요. 보증금 형태만 다르지 다 같은 채권이고, 전세권, 이건 물권, 이거는 물권이라는 거.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